반갑습니다. 어떻게 송출되지? 지금 두 TV에 다. 그렇죠. 민티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민티입니다. 마이크 민. 네. 여기는 이 마이크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그냥 최근에 이 검찰 관련된 이슈, 특검 관련된 이슈가 많아서. 그렇죠. 어제도 제가 여러 차례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가장 먼저 특검이 과연 제대로 수사할 것인가? 네. 이런 우려가 많은데. 네. 우리 김용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쵸. 특검이 3개가 돌아가고 있죠. 이재명 정부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저희가 통과시킨 법이 특검법 3개랑 검사징계법인데, 특검법 3개를 그렇게 신속하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동시에 처리한 이유가 특검 간의 경쟁 구도를 만들려는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 비슷한 행보를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은석 특검이 그렇죠. 관련된 수사기관의 장들을 쭉 만났더니 예. 다음날 민중기 특검이 또 비슷하게 쭉 만나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서로 뭐 시너지 효과도 내고 서로 알게 모르게 약간의 경쟁 심리도 생길 거예요. 특검은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요. 저는 그래서 잘하지 않을까, 일단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응원해주고 일단은. 네. 저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란의 원인이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김건희에 대한 비호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 네. 그 비호의 핵심은 김건희가 지게 되고 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 여러 가지 그렇죠.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은 개헌 말고 별 방법이 없었다. 네. 내란 말고 별 방법이 없었다. 네. 그래서 사실 두 특검이 연결되는 거 아니냐. 내란 특검과 이 김건희 특검이 이유를 캐다 보면. 저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교차되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일단은 내란은 지난번 헌법재판소에도 그렇고 지난번에 윤석열에 대한 공소장에도 그렇고 보면 내란을 저지른 이유가 야당 때문이다. 야당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 내란을 저지른 이유는 영구집권, 장기집권하고 독재하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특검이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김건희와의 관련성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그 시기에 신속하게, 지금 너무 다급했잖아요. 너무 다급했어요. 준비 제대로 안 된 것 같이 네. 너무 다급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실패를 한 건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결국엔 김건희와 관련돼서 뭔가 중요한 것들을 막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 수사 막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게 연결이 되는 거죠. 게다가 저 김건희 특검법에 요번에 집어넣는 것 중에 하나가 수사했던 검사들이 고의로 수사를 지연하거나 수사를 봐주기 했거나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수사 대상이다라고 아예 명확하게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 조금 하다 보면 헌재에서 경찰청장인가요? 경찰 네. 나와서 아주 개인적인 얘기를 나눴다. 사적인 그랬죠. 얘기를 나눴다. 네, 맞아요. 그게 이제 계엄의 이유인 것처럼 설명해서 그게 뭔지를 좀 밝혀야 될 필요가 있고, 명태균도 비슷한 얘기했죠. 그랬죠. 자기가 구속되면은 한 달 이내에. 곧 정권이 네. 이제 하야하게 될 것이다. 네. 그런 얘기했고, 실제로 박선원 의원이 그 계엄 관련돼서 내란 관련돼서 회의한 횟수를 쭉 체크해 보더니 명태균이 막 그 구속되고 막 이럴 무렵부터 엄청나게 회의 숫자가 늘어났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뭔가 좀 연결이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아까 김용민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준비한 데게 급박하게 갑자기 날짜를 당겨서 한 듯한 느낌? 그런 게 있어서 약간 두 특검도 좀 조율이 좀 되면서 동시에 진행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수사가 중첩돼서 뭔가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두 수사기관에서 두 특검이 조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선순위를 어디다 배정할지 이런 걸 하고, 필요하면 공조수사도 하고요. 공조수사도 하고. 예. 만약에 뭐 지금 봐서는 그럴 일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만약에 그게 조정이 잘 안 되거나 하면 특검법을 일부 개정하는 방식을 통해서 중첩되는 부분을 좀 정리해 줄 필요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특검들이 법에 조금 미비가 있어요, 또는 법이 좀 요 부분이 애매해서 수사를 못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렇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요 부분은 미비하다, 국회가 좀 개정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필요하면 뭐 얼마든지 개정도 논의할 수 있고, 개정해야 될 것들은 해야죠.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국회와
상의해가면서 이게 지금 진실을 밝히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맞아요. 목적이니까요. 그 부분은 국회도 협조할 겁니다. 맞아요. 예전에도 이제 수사하다가 특검들이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네. 좀 막히거나 어려울 땐 국회 쪽에 좀 원래 국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서 특검이 진행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법은 좀 바꿔주셔야 이 부분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통도 해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 불법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법을 개정을 요구하는 건데요. 개정을 요구하는 거고 기관이 법에서 탄생된 기관이 자기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국회 쪽에다가 필요한 입법에 관련된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요. 검찰도 우리한테 법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뭐 똑같은 거죠. 고치지 말라고 하지 않나? 아, 그런가? 고치지 말라고? 네. 그리고 제가 또 어제하고 엊그저께 이제 뜨겁게 달궈졌던 게 김건희 녹취가 4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그랬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돼서 미래에셋에서 직원하고 통화한. 그런데 네. 오늘 제가 깜짝 놀란 게 시민보 기자가 그 MBC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좀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어봤더니 자기가 확보한 수사 기록에 별책으로 이미 그 목록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거래 관련된 참고 자료로 녹음 네. 파일이라는 형식으로 들어가 있었다. 이름만 보면은 그걸 쓸 수밖에 없는 게 리스트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확보하고도 안 받거나 그렇죠. 아니면 무시했거나. 근데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검찰의 행운이 엄청난 행운이 지금 온 겁니다. 와. 예, 우주에서 행성이 날아온 것처럼 왔으니까 그게 진짜 우연인지 아닌지 체크해보고 고의성이 있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 수사 대상, 특검이 수사해야 됩니다. 아예 명시적으로 박아놨어요. 14호에 명시적으로 박아놨습니다. 수사 대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우연이 아니겠죠. 우연이 아닐 거고 시민보 기자가 확보하고 있다는 그 증거 목록 저희들도 좀 구해서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있네? 여기 보면은 매매 보조자료 녹음 파일 녹취서라고 미래에셋이라고 적혀져 있는 명확하게 있네. 있어서 요 부분의 내용만 확인하면 금방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앉아서 네. 아니, 제가 들었던 바로도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팀 내부에서 굉장한 악유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서로 그렇죠. 더 치고 가야 된다, 하면 안 된다, 막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검찰이 변명한 게 HTS 거래, 그러니까 전화 주문이 아니라 HTS는 홈 트레이딩 트레이딩 시스템인데 우리 쉽게 말하면 핸드폰이나 집에서 인터넷으로 거래하는 자기가 직접 주문 넣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수수료가 싸요. 그래서 이 방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녹음 파일이 있을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수들이 볼 때는 진짜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이냐면요. 네. 주가를 조작하려면 HTS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통으로 다 선수에게 넘깁니다. 맞아요. 주가 조작 선수에게 비밀번호 다 넘겨줘요. 그리고 전화 통화하면서 이제 지시하거나 아니면 그 보고를 하거나 이런 정도의 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의심이 되면 시스템이 HTS를 썼는지 전화 주문을 했는지 는 중요하지 않고 녹음 파일이 있으면 다 확보하고 다 들어봐야죠. 왠지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 증거 목록 잠깐 보셨지만 그런 원칙과 그런 상식 하에 이미 압수를 한 것 같고. 네, 그렇죠. 그죠? 4년 전쯤에. 초기에는 그렇게 했죠. 초기에 했는데 들여다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데 묻어둔 거. 네. 그러니까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그것 때문에 탄핵됐다가 살아 돌아오더니 정권 바뀔 무렵에 사퇴해버리지 않습니까? 자기는 자기 죄를 아는 거예요, 본인이. 나 이거 큰일 나겠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퇴한다고 해서 아마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할 거고 당연하죠. 다만 징계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해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럴 수 드는데 하여튼 뭐 말씀하신 대로 저기 특검 수사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네. 예.